나는 결혼식 당일 내 남편의 입술에 독을 발랐다. 그것은 치명적인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의 마음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천천히 스며드는 고통의 씨앗이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알지 못했다. 그 독이 나 자신을 먼저 삼킬 줄은. 엄마의 전화가 울렸다. 지은아, 수아가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 내가 이해해줘야지. 계부가 내 대학 등록금을 냈잖아. 그건 빚이야.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고 나는 웃었다. 복수의 첫걸음은 항상 웃음으로 시작하니까. 그리고 나는 그들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다. 하객으로 아니면 장례식의 주인공으로. 서울의 여름은 항상 그렇게 더웠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는 듯한 그 열기 속에서 나는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다. 28살, 직장에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나, 지은. 내 인생은 완벽해 보였다. 민호와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사랑은 필연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카페에서 처음 마주쳤고 그의 미소가 내 세상을 밝혀주었다. 민호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남자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나만을 위한 따뜻함이 있었다. 우리는 2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 엄마는 기뻐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나는 아직 몰랐다. 집은 여전히 그 오래된 아파트였다. 엄마와 나, 단둘이 살던 그곳.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5년 만에 재혼했다. 계부님은 부유한 사업가였다. 그는 나를 딸처럼 대해주었지만 그의 눈에는 항상 계산이 서렸다. 그리고 수아. 계부님의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내 의붓언니. 수아는 25살, 모델 지망생으로 서울의 클럽을 누비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색했다. 그녀는 항상 더 예뻤고 더 사랑받았으며 더 많은 것을 가졌다. 하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내 삶은 내 것이었다. 결혼식 전날 민호가 늦게 귀가했다. 오늘 회사 야근이야.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나는 믿었다. 아침에 그는 평소처럼 커피를 타주며 키스했다. 사랑해, 지은아. 그날 오후 나는 드레스 피팅을 하러 갔다. 거울 속에 나는 아름다웠다. 하얀 레이스 드레스가 내 몸을 감싸고 목걸이는 민호가 선물한 다이아몬드였다. 이게 내 미래야? 피팅룸 매니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미래는 밝았다. 하지만 저녁, 엄마의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모든 게 변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익명의 번호. 내 남편이 수아랑 재회 중이야. 봐봐. 첨부된 사진은 충격이었다. 민호의 팔에 매달린 수아, 그녀의 입술이 그의 목에 닿아 있는 모습. 클럽의 네온 불빛 아래 그들의 눈빛은 이미 훔친 것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확대했다. 민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사진은 더 왔다. 호텔 로비. 그들의 웃음소리가 사진 속에서 새어나오는 듯했다. 택시가 멈췄다. 엄마의 집 문 앞. 나는 문을 두드렸다. 엄마가 나왔다. 지은아. 왜 이렇게 일찍?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나는 핸드폰을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엄마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곧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수아가 민호를 좋아하나 봐.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 내가 모를 줄 알았지. 그녀의 말은 차가웠다. 하지만 엄마, 이건 내 결혼식이에요. 나는 소리쳤다.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수아는 아직 젊어. 그리고 내 계부가 내 대학비를 냈잖아. 그건 빚이야. 가족이란 그런 거지?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빚, 대학비. 계부님은 나에게 딸처럼 대해줄게라고 했지만 그것이 거래였단 말인가? 수아는 계부님의 진짜 딸, 나는 엄마의 짐 배기지일 뿐.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곧 분노가 피어올랐다. 민호에게 전화했다. 어디야? 집에 가는 중이야. 왜? 그의 목소리는 태연했다. 수아랑 재미있었어. 침묵. 지은아, 미안해. 나 이수아를 그 말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끊었다. 밤새 나는 울었다. 하지만 새벽, 나는 일어났다.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치렀다. 나는 미소 지었다. 민호는 불안해 보였지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사랑해, 나는 속삭였다. 그리고 그의 와인잔에 아주 작은 알약을 넣었다. 그것은 불임약이었다. 인터넷에서 구한 효과가 10년 지속되는 그 약. 민호는 모를 터였다. 그는 잔을 마셨다. 오늘 내가 제일 예뻐. 그는 말했다. 나는 웃었다. 그래, 영원히 함께할게. 결혼식 후 우리는 신혼여행을 갔다. 제주도의 바다 앞에서 민호는 수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그의 핸드폰을 훔쳐봤다. 지은이랑은 안 돼. 너랑 다시 만나자. 그의 메시지. 나는 삭제하고 대신 수아야, 미안해. 지은이를 사랑해 드라고 썼다. 민호는 화를 냈다. 너 뭐 한 거야? 나는 울었다. 수아가 날 미워할까 봐. 그는 안아주었다. 미안해, 지은아. 그날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차가웠다. 돌아온 후 삶은 표면적으로 평온했다. 나는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했다. 민호는 피곤해 보였다. 요즘 왜 그래? 나는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대답했다. 수아는 연락하지 않았다. 엄마는 가끔 전화해 수아가 울고 있어 라고 했다. 나는 천마가 잘 달래 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첫 번째 복수, 성공.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 달 후, 민호가 병원을 찾았다. 불임일에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나는 안아주었다. 괜찮아, 입양하자. 하지만 내 눈에는 승리의 빛이 스쳤다. 수아는 아이를 원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천마되고 싶어 라는 포스트가 있었다. 이제 그녀는 민호를 가질 수 있지만 그의 미래는 텅 비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호의 회사 동료에게 익명으로 수아와의 사진을 보냈다. 이 여자가 내 상사의 약혼녀였어. 소문이 퍼졌다. 민호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누가 이런 짓을.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신경 쓰지 마. 밤에 나는 수아의 소셜미디어를 해킹했다. 간단한 비밀번호, 데디 프린세스. 나는 그녀의 계정으로 민호에게 너랑 끝났어. 다른 남자 만날게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수아는 당황할 터였다. 엄마의 전화가 다시 왔다. 지은아, 수아가 자살 시도했어. 나는 침묵했다. 내 탓이야. 민호를 왜 데려갔어? 엄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엄마, 계부님이 내 대학비를 냈으니까 이제 갚을 차례예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는 울었다.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는 이제 독이었다. 민호와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다. 그는 매일 늦게 귀가했고 나는 그의 전화를 감시했다. 수아와의 만남은 끊겼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나는 상담소를 다니며 부부 문제를 상담했다. 실제로는 심리학 책을 읽으며 어떻게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지 배웠다. 복수는 논리적이었다. 감정은 약점이다. 3달째 나는 임신했다. 아니, 가짜였다. 약국에서 산 테스트 키트로 속였다. 민호야, 우리 애가 생겼어. 나는 울며 말했다. 그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정말 그는 나를 안았다. 하지만 병원에서 유산 소식을 전했다. 미안해, 나는 흐느꼈다.
그는 무너졌다. 내가 불임이라서 그의 고백. 나는 위로했다. 사랑해 하지만 속으로는 수아의 꿈을 짓밟은 기쁨이 피었다.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었다. 나는 수아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언니, 왜 그랬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호 오빠를 나는 미소 지었다. 수아야, 내가 훔친 거잖아. 그녀는 부정했다. 아니야, 오빠가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대학비, 기억해? 엄마가 말했어. 내 아빠가 내 빚을 갚아준 거라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엄마가. 나는 속삭였다. 이제 내 차례야. 그날부터 나는 수아의 삶을 파헤쳤다. 그녀의 모델 에이전시, 친구들, 연애사, 모든 것을. 복수는 가족의 뿌리를 흔드는 법이다. 그리고 나는 뿌리를 안다. 수아의 모델 데뷔가 가까워졌다. 서울 패션 위크, 그녀의 꿈의 무대. 나는 그곳에 갔다. VIP석에서. 민호를 데리고. 언니가 보러 왔어. 나는 그녀에게 카드를 보냈다. 무대 위, 수아는 빛났다. 긴 다리, 완벽한 미소. 하지만 내 눈에는 그녀의 약점이 보였다. 무대 뒤, 나는 그녀의 드레스에 작은 실을 풀어놓았다. 단순한 장난. 하지만 쇼 중, 그녀의 드레스가 살짝 풀렸다. 플래시가 터졌다. 소문이 퍼졌다. 수아, 노출 사고. 그녀의 에이전시는 그녀를 잘랐다. 이미지 관리야. 수아는 울며 엄마에게 전화했다. 나는 엿들었다. 엄마, 왜 지은 언니가? 엄마는 참아라고 했다. 나는 엄마에게 갔다. 수아가 왜 그래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너무해. 지은아, 나는 웃었다. 엄마, 계부님 사업이 흔들리고 있어요. 뉴스 봤어요. 계부님의 회사가 세금 문제로 조사를 받았다. 나는 익명으로 신고했다. 작은 증거, 하지만 치명적. 계부님은 가족을 지켜야 해라고 했지만 그의 눈은 공포로 물들었다. 민호는 점점 변했다. 불임이 충격, 직장의 스트레스.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지은아, 우리 이혼하자. 어느 밤, 그는 말했다. 나는 놀란 척했다. 왜? 수아 때문.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 나는 울었다. 민호야, 애를 가질 수 없어도 너랑 살고 싶어. 그는 후회했다. 미안해.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부서져 있었다. 나는 그의 약병을 박꿰음쳤다. 항우울제 대신 불안제를. 그는 더 불안해졌다. 꿈에 수아가 나와 그는 고백했다. 나는 안아주었다. 잊어. 복수의 다음 단계는 엄마였다. 그녀의 비밀을 알았다. 아버지 사망 후 그녀가 계부님과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 나는 그 증인을 찾았다. 옛 이웃 아줌마. 돈 줄게요. 말해주세요. 아줌마는 말했다. 내 엄마가 내 아빠 장례식 날 그 남자랑 희나는 녹음했다. 그리고 엄마에게 보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엄마는 부정했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 수아를 위해 그렇게 했어요. 나한테 빚을 물린 거. 엄마는 울었다. 지은아, 용서해. 용서. 그 단어는 내 사전에서 지워졌다. 나는 계부님을 만났다. 그의 사무실,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 아버님, 수아가 민호를 훔쳤어요. 나는 직설했다. 그는 놀랐다. 뭐라고? 나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가족을 지키세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미안해. 대학비는 내 엄마가 원해서 빚이 아니었다. 엄마의 욕심이었다. 그는 나를 안아주려 했다. 딸처럼
나는 피했다. 이제 가족은 끝났어요. 수아는 모델 일을 잃고 클럽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곳에 갔다. 어두운 조명 아래 그녀는 춤을 췄다. 언니, 그녀가 나를 봤다. 나는 칵테일을 샀다. 축하해, 새 직장. 그녀는 울었다. 왜 날 망치려 해? 나는 속삭였다. 내가 내 인생을 훔쳤으니까. 그녀는 소리쳤다. 오빠가 날 선택했어. 나는 웃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못 가져. 민호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을 불렀다. 수아도 초대했다. 가족 모임이야. 그녀가 왔다. 민호는 그녀를 피했다. 수아야, 미안해. 그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파티 중 나는 영상을 틀었다. 그들의 클럽 사진, 호텔 사진.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민호는 창백해졌다. 지은아, 이게. 나는 미소 지었다. 선물이야. 내 과거. 수아는 도망쳤다. 민호는 나를 때리려 했다. 하지만 그는 무너져 울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였다. 민호는 집을 나갔다. 엄마가 왔다. 지은아, 그만해. 수아가 임신했어. 왜 충격. 민호랑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결혼 전에 내 피가 차가워졌다. 불임약은 소용없었다. 이미 늦었다. 수아의 뱃속에 민호의 아이, 복수의 불길이 더 타올랐다. 나는 병원을 찾았다. 수아의 산부인과 기록을 훔쳤다. 간단한 해킹. 그녀는 유산 위험이 있었다. 나는 약을 구했다. 강력한 자궁 수축제. 하지만 넣지 않았다. 아직. 대신 나는 수아에게 편지를 썼다. 내 아이, 민호의 아이. 하지만 그는 날 사랑해. 거짓. 그녀는 미쳤다. 언니, 제발. 그녀의 메시지. 민호가 돌아왔다. 수아가 임신했다고 그는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거짓말한 거야? 내가 불임이잖아. 왜? 그는 믿었다. 그래, 미안해.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텅 비었다. 이제 복수는 세 사람을 향했다. 엄마, 수아, 민호. 그리고 아이, 무고한 생명. 복수는 무자비하다다. 가을이 왔다. 낙엽이 서울 거리를 물들였다. 나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심리상담사, 사람의 마음을 파헤치는 일, 적합했다. 첫 클라이언트는 우연히 수아의 친구였다. 수아가 이상해. 자꾸 언니 얘기해. 나는 물었다. 어떤 언니? 의붓 언니. 지은이라고. 나는 미소 지었다. 도와줄게. 친구를 통해 수아의 약점을 더 알았다. 그녀는 약물 중독 경향이 있었다. 클럽 생활 때문. 나는 그녀의 음료에 약을 탔다. 가벼운 환각제. 그녀는 환각에 시달렸다. 엄마가 날 버렸어. 그녀의 포스트. 엄마는 당황했다. 지은아,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나는 엄마를 만났다. 공원 벤치. 엄마, 수아를 구하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계부님 회사 주식 나한테 넘기세요. 엄마는 충격받았다. 미쳤어. 나는 녹음기를 틀었다. 옛바람 소문. 이게 세상에 나가면 엄마는 무너졌다. 알았어. 하지만 그만해. 주식을 받았다. 작은 지분, 하지만 충분. 나는 투자했다. 계부님 회사는 더 흔들렸다. 파산 위기. 그는 나를 불렀다. 지은아, 왜? 나는 말했다. 대학비 갚는 거예요. 그는 웃었다. 비틀린 웃음. 내 엄마가 날 선택했어. 내 아빠 대신 이 고백.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 그녀는 새 삶을 선택했다.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엄마의 집에 갔다. 수아가 있었다. 배가 살짝 부른. 언니 이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배를 만졌다. 이 아이, 내 거야, 미친 소리. 하지만 그녀는 공포에 질렸다. 하지 마. 그날 나는 민호에게 모든 걸 말했다. 수아가 임신한 거, 진짜야. 이 그는 무너졌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수아는 울었다. 오빠, 사랑해. 민호는 지은이를 배신했어 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아이를 향했다. 아버지가 될 수 없는 남자. 복수의 고리가 조여왔다. 이제 절정. 겨울이 다가왔다. 서울의 눈은 차갑게 내렸다. 민호는 수아와 함께 살기로 했다. 미안해, 지은아. 아이 때문에 그의 이혼 서류. 나는 서명했다. 행복해요. 하지만 내 미소는 칼날이었다. 집은 텅 비었다.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남의 고급 빌딩. 주식으로 번 돈으로. 이제 나는 부유했다. 하지만 빈곤한 마음. 수아의 임신은 순조로웠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행복한 사진. 민호의 손이 그녀의 배에. 나는 댓글을 달았다. 익명으로. 아기 아빠가 불임이래? 진짜, 소문이 퍼졌다. 수아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언니 짓이야. 그녀의 메시지. 나는 답했다. 증거 없어. 엄마는 병들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 병원에서 만났다. 지은아, 용서해. 그녀의 손은 떨렸다. 나는 물었다. 엄마, 왜 날 버렸어? 그녀는 울었다. 내 아빠 죽고 외로웠어. 계부가 날 구해줬어. 수아는 내 잘못이야. 이 고백. 엄마는 수아를 더 사랑했다. 내가 강했으니까 강함이 죄였다. 나는 복수의 다음 무기를 꺼냈다. 민호의 회사. 나는 투자자로 들어갔다. 그의 상사에게 민호가 불륜으로 회사 이미지를 해쳤어 라고 신고. 민호는 해고됐다. 지은아, 그는 의심했다. 나는 부정했다. 난 모르겠어. 수아의 출산이 가까워졌다. 나는 병원에 침투했다. 간호사 복장으로. 그녀의 주사에 아주 작은 양의 약 조산 유발제. 새벽, 그녀가 아파했다. 아기, 민호가 소리쳤다. 응급실. 아이는 일찍 태어났다. 미수가. 인큐베이터 안우. 수아는 울었다. 내 탓이야. 민호는 괜찮아 라고 했지만 그의 눈은 공허했다. 아이의 이름, 민준. 작은 생명. 나는 병원 창밖에서 봤다. 복수의 대가.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왜? 무고한 아이.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는다. 민호는 아기 돌보느라 지쳤다. 수아는 산후 우울증. 오빠, 나 싫어. 그녀의 물음. 그는 사랑해라고 했지만 거짓이었다. 나는 그의 핸드폰에 트래킹 앱을 깔았다. 그의 움직임을 알았다. 그는 나를 찾았다. 카페에서. 지은아, 도와줘. 그는 빌었다. 수아가 미쳐. 나는 웃었다. 내 선택이야. 엄마가 죽었다. 심장마비. 장례식. 수아는 울지 않았다. 엄마가 날 미워했어. 그녀의 속삭임. 나는 엄마의 유언장을 봤다. 모든 재산, 수아에게. 나에게는 아무것도. 대학비로 끝. 메모. 나는 불태웠다. 계부님은 파산했다. 그는 자살했다. 소식. 수아는 무너졌다. 아빠, 그녀의 포스트. 이제 그녀는 가난했다. 민호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아이는 병치레했다. 나는 그들을 도왔다. 표면적으로. 돈을 보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 돈은 추적기였다. 그들의 은행 계좌, 모든 거래? 나는 더 훔쳤다. 작은 액수, 하지만 쌓였다. 민호의 카드가 정지됐다. 누가, 그는 의심했다. 봄이 왔다. 체리 블라썸. 나는 수아를 만났다. 공원. 아이를 데리고. 언니, 왜? 그녀의 눈은 텅 비었다. 나는 아이를 봤다. 민호의 눈무늬가 훔친 거야, 나는 말했다. 그녀는 울었다. 돌려줄게. 오빠랑 아이, 미친 소리. 하지만 그녀는 진심이었다. 민호에게 말했다. 수아가 포기했어, 그는 돌아왔다. 지은아, 미안해, 우리는 재결합했다. 하지만 아이는 수아에게. 법적으로. 나는 입양하자라고 했다. 민호는 동의했다. 수아는 홀로 남았다. 그녀의 삶은 무너졌다. 클럽, 약물, 자살 시도. 뉴스에 나왔다. 전 모델, 산후 트라우마로. 내 복수는 거의 완성됐다. 하지만 마지막 한 방. 여름이 다시 왔다. 뜨거운 열기. 민호와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아이, 민준을 입양했다. 법정 싸움 끝에. 수아는 포기했다. 내가. 자격 없어, 그녀의 서류. 나는 법률가를 고용했다. 증거를 만들어요. 가짜 증언, 그녀의 약물 사용. 그녀는 패배했다. 민주는 내 품에 안겼다. 엄마, 그의 첫말, 가슴이 저렸다. 복수의 열매, 하지만 사랑으로 물들었다. 민호는 변했다. 고마워, 지은아,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수아는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산후 우울증, 약물 중독. 엄마의 죽음, 아빠의 자살. 모든 게 그녀를 삼켰다. 나는 방문했다. 언니, 그녀의 목소리, 약했다. 나는 꽃을 가져갔다. 회복해 하지만 내 말은 독이었다. 내가 민호를 훔친 대가야. 민호의 과거가 터졌다. 그의 불륜 소문, 회사에서. 그는 새 일자리를 잃었다. 다시, 그는 절망했다. 나는 위로했다. 내가 벌게에 나는 내 직장에서 승진했다. 심리 상담사로 유명해졌다. TV 출연, 책 집필. 배신의 심리라는 제목. 베스트셀러. 책 속에 우리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독자들은 이 여자, 강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강함은 외로움이다. 민준이 아팠다. 미수가 후유증. 병원. 나는 수아를 불렀다. 내 유전자가 문제야, 거짓. 하지만 그녀는 믿었다. 내 탓, 그녀는 자책했다. 병원에서 그녀는 민준을 봤다. 내 아기, 눈물. 나는 막았다. 이제 내 거야. 민호는 수아를 만났다. 몰래. 나는 알았다. 트래킹. 왜? 나는 물었다. 그는 부정했다. 아니야, 하지만 그의 거짓은 뻔했다. 나는 폭발했다. 또 배신, 그는 울었다. 미안해. 그냥. 죄책감. 나는 민호를 버렸다. 나가, 그는 갔다. 수아의 병원으로. 그들은 재회했다. 우리 다시, 민호의 말, 하지만 수아는 잔이야? 지은 언니가 이겼어, 그녀의 거부. 민호는 길거리에 나앉았다. 노숙자 생활. 그의 연락. 도와줘, 나는 돈을 보냈다. 하지만 적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수아는 퇴원했다. 새 삶, 작은 카페 일. 나는 그 카페에 갔다. 커피 주세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언니, 나는 미소 지었다. 잘 지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는
건강에 거짓. 민주는 또 아팠다. 아이의 병은 악화됐다. 희귀병. 치료비가 필요했다. 나는 모금 캠페인을 했다. 배신당한 엄마의 이야기, 언론이 달려들었다. 수아의 과거가 드러났다. 모델 출신, 불륜녀, 그녀의 삶이 다시 무너졌다. 카페 해고. 이미지 문제. 민호는 알았다. 내 탓이야. 그는 자책했다. 자살 시도. 병원. 나는 방문했다. 왜 아직 살아? 내 속마음. 하지만 입으로는 회복해. 이제 세 사람은 내 소나기에 있었다. 하지만 후회. 조금. 민준의 미소가 날 약하게 만들었다. 가을, 민준의 수술. 성공. 나는 울었다. 엄마가 지켰어. 하지만 그날 수아가 왔다. 아이를 돌려줘. 그녀의 요구. 나는 웃었다. 법적으로 내 거야?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소송. 하지만 증거가 약했다. 내 돈, 내 영향력. 그녀는 졌다. 민호는 회복됐다. 새 일자리. 하지만 그는 날 피했다. 죄송해요. 그의 메시지. 복수는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엄마의 유령처럼. 겨울 눈보라. 서울은 하얗게 물들었다. 민준의 크리스마스. 나는 선물을 샀다. 장난감 기차. 그의 웃음소리. 엄마, 사랑해. 그 말에 내 복수가 흔들렸다. 왜? 이 아이는 무죄. 하지만 수아의 피가 흐른다. 복수의 상징. 수아는 거리에서 살았다. 모금 캠페인 후 그녀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녀의 아이를 훔친 여자 헤드라인. 그녀는 날 찾았다. 낡은 코트 차림. 언니, 제발. 한 번만 민준 봐줘.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차 안. 뜨거운 코코아. 그녀의 손은 얼어붙었다. 왜 이렇게 됐어? 나는 물었다. 그녀는 울었다. 내가 모든 걸 빼앗았어. 엄마, 아빠, 오빠, 아이. 나는 침묵했다. 내가 먼저 훔쳤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빠가 날 사랑했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모르는 플래시백. 수아의 이야기. 민호와 그녀는 어린 시절 친구였다. 재회한 건 우연. 하지만 사랑은 진짜였다. 엄마가 날 이용했어. 내 대학비로 계부 아빠를 묶으려고. 충격. 엄마의 음모. 증거 있어. 나는 물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냈다. 이메일, 엄마의 계획. 지은이를 통제해. 대학비로 모든 게 엄마였다. 수아는 꼭두각시. 분노가 방향을 바꿨다. 엄마의 무덤으로 갔다. 왜? 나는 소리쳤다. 눈 속에서 대답 없음. 하지만 이제 진짜 적은 엄마의 유산. 민호에게 말했다. 수아의 이야기 들었어. 그는 부정했다. 엄마가 하지만 그의 눈은 거짓말. 그는 알았다. 미안해. 사랑했지만 선택했어. 나는 그들을 모았다. 카페. 민호, 수아, 나, 민주는 베이비시터와. 이제 끝내자. 나는 말했다. 수아는 아이 돌려줘. 민호는 지은아, 용서해. 나는 웃었다. 복수는 끝났어. 하지만 진실은 아니야. 나는 엄마의 이메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충격받았다. 엄마가 수아의 눈물. 민호의 분노. 우리가 피해자였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복수. 엄마의 유산, 수아에게 간 돈. 나는 세금 신고로 추적했다. 탈세 증거. 세무서가 움직였다. 수아의 재산, 압류.
또 그녀의 절규. 민호는 나를 떠났다. 수아와 함께. 우리가 새로 시작할게 하지만 아이 없이 법적으로 내거 그들의 삶은 빈 껍데기. 나는 홀로 남았다. 민준과 부유하지만 외로운 TV 인터뷰. 배신의 끝은 용서, 거짓. 속으로는 복수의 끝은 파괴. 수아의 자살 소식. 봄에. 더 못 버티겠어, 유서. 민호는 무너졌다. 내 탓, 그는 중독됐다. 술, 약. 나는 민호를 도왔다. 재활원. 살아, 하지만 그는 죽고 싶어, 그의 말. 민준이 컸다. 5살 학교. 엄마, 수아 이모는 나는 멀리 갔어, 거짓. 복수의 대가. 내 삶도 망가졌다. 사랑을 잃음. 친구들 떠남. 너 너무해, 그들의 말. 하지만 후회 없음. 공정했다. 그들은 훔쳤고 나는 되찾음. 여름, 민호의 회복. 그는 나를 찾아왔다. 민준 데리고 가, 나는 거부했다. 이제 내 인생이야. 그는 갔다. 텅 빈 눈으로. 이제 진짜 끝. 가을 낙엽. 서울거리, 붉고 노랗게. 민준의 학교 행사, 나는 갔다. 그의 그림. 우리 가족, 나와 민준, 민호의 빈자리. 가슴이 아팠다. 복수의 후유증. 민호는 새 여자를 만났다. 평범한 삶,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림자. 수아의 죽음이 그를 쫓았다. 죄책감, 그의 인터뷰. 책에서 본. 나는 새 책을 썼다. 복수의 대가, 솔직한 이야기. 베스트셀러. 독자들은 강한 여자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부서진 여자. 엄마의 무덤 방문. 이겼어, 하지만 승리는 쓴맛, 계부님의 회사. 내가 인수했다. 성공. 하지만 빈 승리. 민준이 물었다. 아빠는 나는 돌아올 거야, 거짓말. 민호는 연락 끊음. 겨울, 눈, 민호의 소식. 사고. 차, 술 취한 채 병원. 나는 갔다. 왜, 그는 속삭였다. 수아 만나러 환각. 그는 죽었다. 미안해, 지은아. 장례식. 민준이 울었다. 아빠, 나는 안아주었다. 엄마가 있어? 이제 홀로. 복수의 끝, 파괴의 시작. 하지만 나는 일어났다. 민준 위해. 새 삶. 수년 후, 민준 대학 입학. 엄마, 고마워, 그의 말, 나는 미소 지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밤에, 꿈, 수아의 눈, 민호의 미소, 엄마의 한숨. 복수는 영원하다. 내 인생, 재탄생. 강하게. 하지만 상처는